floor is yours. 안녕하십니까. 만 디젤 터보 코리아 김동환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이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이제 그 성격을 몰라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저희 만 디젤 터보에서 에미션 리덕션 관련되는 그런 기술들을 일단 대부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어젠다 보시면 일단 룰 관련 제너럴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로설파 퓨얼 관련 속스 관련 로설파 퓨얼에 대한 저희 만 디젤 터보 엔진 투 스트로크 엔진의 오퍼레이션 관련한 이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희 만 디젤 터보 투 스트로크 엔진과 속스 스크러버 관련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서 EGR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뒤에는 또 두산 엔진에서 이제 발표를 하실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MAN에서 직접 설계한 EGR 관련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듀얼 퓨얼 엔진인 MEGI 엔진과 LGI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 디젤 터보 같은 경우는 뭐 마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박용 이제 디젤 엔진을 설계하는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STX중공업, 그리고 포스트록 같은 경우는 STX 엔진, 두산엔진에서 저희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료를 받고 기술 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뭐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약 70에서 80%가 가까운 마켓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보던 이제 룰입니다. 이거 빨리 조금 스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20년부터 MEPC 작년에 있었던 10월에 있었던 MEPC 70차에 의해서 이제 2020년 이후에 운항하는 선박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설파 캡이 0.5%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KR의 조성철 검사관님,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권용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밀린이 많이 이렇게 이제 논의가 많았는데, 작년 10월에 2020년부터 이 룰을 시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5년부터는 이 에카 안에서는 0.1% 이하의 설파 함유량을 가진 퓨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설파 캡을 만족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보시면 로 설파 퓨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속스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퓨얼 드십 같은 경우 이러한 글로벌 설파 캡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에카, 속스와 녹스를 다 같이 컨트롤 받는 지역과 지금 이제 속스만 지역받는 유럽의 발틱해, 북해 연안이고요. 2021년부터는 유럽의 북해 발틱해도 녹스 레귤레이션을 이제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게 지금 타이틀이 잘못됐는데, 녹스 티어 3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EGR과 SCR이 마린 투 스트로크 엔진 그리고 이제 포 스트로크 엔진에 현존하는 기술이고, 앞서 말씀드린 오토 사이클 가스 모드 온리에서는 오토 사이클 같은 경우도 이제 티어 3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한의 투 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사이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티어 3를 자체적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EGR이나 SCR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포스트록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 마한 포스트록도 오토 사이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모드에서는 녹스 티어 3 룰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녹스 레귤레이션은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티어 1 대비 현재 티어 2 기준으로는 이제 15% 저감을 해야 되고요. 2016년 1월 1일 이후 킬레잉 되는 선박 같은 경우는 티어 1 대비 80%까지 녹스 배출량을 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어 2까지는 저희 엔진 자체의 파라메타 세팅에 의해서 엔진 자체로 티어 2 룰을 만족을 했었습니다. 대신 일부분에 약간의 SF4C 페널티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티어 3 같은 경우는 뭐 F4C 페널티를 많은 양을 들인다 하더라도 엔진 자체에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EGR이나 혹은 SCR이라는 이런 부가적인 설비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다음 챕터 보시면 이제 로 설파 퓨얼 오퍼레이션을 관련해서 당사에서 이제 가이드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IMO 이제 2020년 글로벌 설파 캡이 발효가 되면 앞으로 퓨얼 소모량이 어떻게 될지 저희 본사에서 나름 예측을 한 겁니다. 아마 2020년 이후에 HFO 지금 현재 3.5% HFO의 소모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신조 앞으로 이제 2020년을 준비한 선박들이 차차 2020년 이후에 인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들은 속스 스크러버를 이미 장착을 해서 나올 선박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요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0.5%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 이런 속스 스크러버가 장착되지 않은 현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0.5%짜리 썰파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타면서 LNG 퓨얼드 10이 점점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에카 같은 경우에서는 0.1%짜리 그러니까 0.1% 썰파 룰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스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블렌딩 퓨얼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퓨얼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알루미늄 실리카겔이라는 이 캐파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푸어 포인트 이제 유동점도 이제 일부 조금 이렇게 HFO보다는 낮고 MDO보다는 높은 비스코시티도 HFO보다는 낮고 MDO 마린 디젤 오일이나 마린 가스 오일보다는 약간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퓨얼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특징들이 보이는 게 비스코시티가 그 증류유 MDO나 MGO보다 높더라. 그리고 캐파인이 많이 함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푸어 포인트가 말 그대로 이 증류유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다른 오일과 이제 컴패러빌리티 이 호환성이 떨어지더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퓨얼들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캐파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를 캐파인 같은 경우 지금 비중이 하고 이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캐파인이 들어 있는 퓨얼을 실린더 내에서 인젝션을 했을 경우에 그 캐파인들이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에 들어갔을 경우 피스톤 라이너를 이제 마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FO 선박에 이제 HFO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일 퓨리파이어가 설치가 돼 있는데 퓨리파이어의 가동 시에 온도를 가능한 높이고 그 퓨리파이어의 그 최대 캐파시티 그러니까 수용 능력보다는 낮게 해서 이제 충분한 양을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양을 용량을 낮게 플로레이트를 낮게 보내줘야지 지금 이제 아웃렛 퓨리파이어 아웃렛에서 나오는 이제 그 캐파인 양의 현저히 줄어들더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레이트는 가능한 한 낮게 온도는 가능한 한 높게 퓨리파이어 운전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퓨얼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설파 함유량의 퓨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엔진에서는 실린더 오일이라는 그 별도의 시스템을 그 마찰부의 운동 작동부에 들어간 오일 외에 실린더 라이너 및 이제 연소실 부분에 윤활 및 그리고 그 윤활과 지금 이제 중화 작용을 위해서 실린더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각종 퓨얼에 맞게 지금 베이스 넘버가 다른 실린더 오일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파 함유량이 높은 오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이 BN 그리고 로 설파 퓨얼을 사용할 경우는 로우 B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 모드라고 해서 가스와 퓨얼을 다양한 이제 로드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를 30%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퓨얼을 사용하고 아니면 50% 사용하고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실린더 오일에 대한 비엔 넘버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엔진 자체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 오토매틱 믹싱 유닛에서 적절한 비엔 넘버를 맞춰주는 이제 오토메이티드 실린더 오일 믹싱 시스템이란 아콤을 최근에 이제 릴리즈를 해서 올해부터 계약되는 이제 MEGI 엔진, 가스 엔진에는 표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스 스크러버 온 저희 MDT 투스트로크 엔진인데요. 속스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마안에서 직접 뭐 개발을 하든지 생산을 하든지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마안에서는 속스 스크러버 혹은 SCR 같은 이런 에미션 리덕션 장비들이 설치가 됐을 때도 엔진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스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을 때 엔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그조스 사이드의 백프레셔입니다. 그래서 백프레셔 부분을 이제 저희는 엔진 자체만 있을 때 300mm 워터 칼럼을 리미트로 주고요. 만약에 속스 스크러버라든지 이제 부가적인 장치가 달리면 추가로 300을 더 허용을 해서 총 600mm 워터 칼럼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프레셔가 높아질 경우에 SF4C 엔진의 이제 이피션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엔진 세아스라고 하는 엔진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기입을 하게 되면 그 백프레셔에 해당하는 SF4C를 유저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업데이트 노트라고 해서 저희 각 라이센시 3사에 벌써 속스 스크러버가 적용됐을 때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서 인폼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EGR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투스트로크 로스피드 투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에 녹스 티어 3를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EGR 혹은 SCR이 있습니다. SCR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그리고 STX중공업 저희 라이센시 3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마안 디젤에서는 EGR을 직접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EGR 같은 경우는 저희 라이센시 3사에서 어디든 이제 갖다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EGR 기본적인 원리를 보시면 배기가스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다시 소기 쪽으로 흡기 쪽으로 재순환을 시킵니다. EGR 같은 경우 이그조스 가스 리서큘레이팅 시스템인데 30에서 40%의 가스를 재순환시켜서 클리닝을 합니다. 스크러버를 통해서 EGR 자체에 있는 스크러버를 통해서 클리닝을 하고 쿨링을 해서 재순환을 시키면 배기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버닝이 하고 난 가스이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CO2 농도가 높기 때문에 녹스의 발생이 이제 고온에서 서멀 녹스가 녹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소 과정에서 CO2는 이제 열 수용 능력이 O2는 열 수용력이 낮고 CO2가 열 수용 능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 폭발 과정에서의 CO2가 쿨링 역할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피크 템퍼레처를 낮춰줌으로 해서 녹스 발생량을 저감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보시는 게 EGR이 설치된 이제 외형도입니다. 뭐 보시면 EGR 같은 경우는 엔진에 붙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오고요. EGR 쿨러가 있고 뭐 블로어 지금 이게 파이프가 있어서 재순환된 배기가스가 이제 에어쿨러로 스카벤징 에어쿨러로 다시 들어가서 연소실로 재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EGR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프리스프레 그 스크러버가 달리기 때문에 스크러버에서 스크러빙한 이제 더티한 물은 이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에서 청정을 시켜서 다시 스크러빙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EGR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조합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70보어 이하 70보어라 하면 이제 그 실린더 다이아 사이즈가 70cm입니다. 한 사이즈가 한 실린더의 이제 피스톤 직경이 70cm인데 70cm 이하의 70보어 이하의 엔진은
EGR 바이패스 매칭이라고 해서 터보 차저가 하나 달리고 옆에 EGR이 달립니다. 그리고 70보 바로 위에 있는 저희 엔진이 80보인데 80보 이상의 엔진은 TC 컷다운 매칭이라고 해서 멀티 터보 차저가 적용이 됩니다. 터보 차저가 2개 이상 적용되면서 이제 큰 사이즈 터보 차저 혹은 작은 사이즈 터보 차저 이렇게 이제 터보 차저 사이즈가 같은 게 아니고 조금 사이즈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작은 사이즈 터보 차저 40% 정도 리서큘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그 터보 차저 아래에 EGR 스트링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 EGR하고 이제 SCR하고 아까도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물어보는데 뭐 EGR이 좋냐, SCR이 좋냐, 뭐 HPSCR이 좋냐, LPSCR이 좋냐, 뭐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권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오퍼레이팅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리고 선박의 사이즈, 엔진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에서 이런 소모성 컨슈머블 파트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선소 혹은 선주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EGR 같은 경우 초기에 투자비가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가격이 SCR보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카펙스가 제품 자체의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하기 때문에 야드에 추가적인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게 지금 6G70인데 이게 2013년도에 두산 엔진에서 쉐브론 셔틀 탱크에 적용됐던 EGR 적용 엔진입니다.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 지금 최근에 적용된 이제 EGR입니다. 처음에 터보차저가 그 당시에는 지금 70번인데도 터보차저가 2개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터보차저가 하나가 적용되고요. EGR 블로어도 2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밸브 같은 경우도 11개 밸브가 EGR 밸브가 들어갔었는데 밸브도 4개로 줄었고 MPC 보드 그러니까 컨트롤 관련 보드도 지금 많이 심플리파이 됐고요. 세퍼레이터도 지금 WTS에 들어가는 세퍼레이터도 3개에서 하나로 줄었고 지금 컬렉팅 탱크 유닛이라고 해서 이 더티 워터를 모으는 탱크 유닛이 헐 사이드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조그맣게 RTU라고 해서 엔진 사이드에 붙었습니다. 결국 EGR 같은 경우는 저희 만에서 저희 엔진과 같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서 사이즈도 줄이고 있고 컴팩트하게 디자인 디벨롭먼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GR이 초기 초기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라고 기존까지는 지금 유럽의 알파라발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 EGR 개발할 때부터 공동으로 지금 이제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알파라발이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 가격이 많이 비싼데 지금 현재는 뭐 랑테크라고 이제 핀란드 회사 그리고 국내 선보공업 그리고 일본의 미쯔비시 쪽 MKK에서도 WTS를 개발해서 저희 프로비저널 서트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용화가 되면 가격이 많이 낮춰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저희가 EGR 티어 2 모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 목적이 지금 모드가 이제 기존에는 EGR을 작동하지 않는 티어 2 모드 그리고 EGR을 돌아가는 EGR이 러닝하는 티어 3 모드가 있었는데 여기 모드 1 보시면 티어 2 모드 위드 로우 EG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녹스하고 CO2 결국 F4C입니다. 연비는 이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녹스가 좋아지면 연비는 떨어지고 연비가 좋아지면 녹스 발생량이 이제 늘어납니다. 결국 연비라고 하면 이제 Pmax, Pmax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최고 압력이 높아지면 실린더 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스 발생량이 커집니다. 근데 이 티어 2 위드 로우 EGR 모드가 어떤 원리를 하냐면 엔진 자체에서 녹스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F4C는 연비는 좋게 하는 거죠. SF4C는 낮춥니다. 그리고 EGR을 슬라이틀리 돌립니다. 티어 2 레귤레이션을
만족할 정도로 EGR을 풀로 돌리면 티어 3 레귤레이션을 만족하는데 티어 2 레귤레이션만 만족할 정도로 EGR을 러닝을 해서 녹스를 지금 현재 티어 2 룰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결과가 기존의 티어 2 모드에서 0이라고 봤을 때 티어 2 EGR 모드를 돌렸을 때 거의 그램당 8g 정도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더라는 아주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같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기술 자체는 앞으로도 더 저희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비록 3월에 한 테스트 결과가 잘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저희 라이센시들과 함께 다른 타입의 엔진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인도되는 선박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 기술이 얼마나 릴라이빌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내년쯤 오피셜하게 릴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리트로핏이 쉽습니다. 기존에 EGR만 장착이 돼 있으면 저희 피스톤에 심하고 몇 개 파라미터만 바꾸면 적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EGR이 장착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주라면 쉽게 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EGI, LGI 엔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MEGI, LGI가 이제 디벨롭된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이 앞에 벌써 이제 일본의 지바 파워 플랜트에 MCGI라고 해서 저희 MC 엔진의 가스 인젝션 시스템을 부착해서 듀얼 퓨얼 엔진이 이제 일본 지바 발전소에 장착이 돼서 운전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LNG 퓨얼드 쉽에 대한 혹은 LNG를 버닝하는 투 스트로크 엔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없다가 저희 2011년에 저희 코펜하겐 R&D 센터에서 디젤 R&D 센터에서 MEGI 데모 테스트를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풀 스케일 MEGI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의 나스코 조선소에서 토트 컨테이너 베슬과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174K LNG 캐리어 TK 선주로부터 이제 MEGI 엔진의 장착된 선박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 선박이 2014년, TK 선박이 10선박에 15년에 엔진이 각각 조선소로 발주가 됐고 15년, 16년에 작년에 벌써 이제 TK LNG 그리고 토트 선박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예전 2007년, 8년에 계약됐던 카타르가스의 큐막스 260K LNG 캐리어가 저희 ME 엔진이 탑재된 선박인데 MEGI 엔진으로 리트로핏해서 지금 현재 가스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2016년도에 메탄올 버닝하는 LGI M 엔진이 장착된 메탄올 캐리어가 이제 메탄올 연료로 쓰는 선박이 현대 미포 조선에서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LPG를 버닝할 수 있는 LGI P 엔진이 지금 저희 디젤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MEGI, LGI 엔진 같은 경우는 CO2는 HFO 모드 대비 약 이제 30% 정도, 20% 정도 저감이 되고 녹스는 한 25% 그리고 속스 같은 경우는 95% 저감을 할 수 있고 PM도 한 35% 이상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MEGI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 사이클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 그 외에 듀얼 퓨얼 엔진들은 다 오토 사이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토 사이클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오퍼레이팅 가스 서플라이 프레셔가 이제 로우 프레셔 혹은 미디움 프레셔 16바, 6바 이렇게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스 모드에서는 티어 3 룰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젤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젤 사이클 자체를 사용해서 이피션시가 가스 모드, 디젤 모드 모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킹이라든지 메탄 슬립 그리고 디레이팅 이런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우선적으로 이피션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젤 사이클을 사용하는 듀얼 퓨얼 엔진을 MEGI 엔진에 택했고 그 외에 이제 포스트록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사이클을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듀얼 퓨얼 엔진의 기본적인 이제 실린더 파트의 외형입니다. 여기 가스 컨트롤 블럭이 있고 가스가 서플라이 되는 체인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외 형상은 거의 저희 일반적인 컨벤셔널 디젤 엔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LGI 엔진도 MEGI 엔진과 거의 유사한데 여기 가스 컨트롤 블럭이 있고 지금 보시는 파이프가 가스 인젝션 밸브가 있으면 이 가스를 공급하는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MEGI 그러면 LGI가 무슨 차이냐 그렇게 궁금하실 건데 쉽게 설명드려서 MEGI는 가스 인젝션입니다. 가스 상태에 연료를 인젝션하는 거고 LGI는 리퀴드 가스 인젝션입니다. 액체 상태의 가시어스 퓨어를 인젝션을 합니다. 결국 연료의 특성에 따라서 MEGI가 될 수도 있고 LG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EGI 같은 경우는 하이 프레셔 서플라이 시스템이고 커먼 레일 인젝션 타입입니다. 결국 서플라이 프레셔 이꼴 인젝션 프레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인젝션 프레셔가 서플라이 프레셔가 메탄, LNG 같은 경우는 300바 그리고 에탄 같은 경우는 380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탄과 에탄 두 가지 연료가 이제 MEGI 엔진에서 지금 실적이 저희 회사에 있고요. LG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로우 프레셔입니다. 8바 내지 50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HFO 인젝션 하는 시스템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인젝션 프레셔는 500에서 600바 정도 되고 뭐 퓨얼 타입은 메탄올, 에탄올, LPG 그리고 DME까지 다 가능합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각 연료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서플라이 프레셔가 있고요. 지금 이 인젝션 프레셔인데 인젝션 프레셔 300바, 380바 그리고 메탄올 같은 건 550바 그리고 LPG 같은 600바, 800바 이 연료의 밀도 그리고 점도, 열량 등의 성상에 따라서 이런 인젝션 프레셔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MEGI 엔진 퓨얼 타입은 메탄, MEGI-E, LGI-M, LGI-P 이렇게 저희가 구성 현재로서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EGI 같은 경우는 여기 인젝션 프레셔와 같은 서플라이 프레셔가 300바, MEGI도 380바 동일한데 LGI 엔진 같은 경우는 인젝션 프레셔는 550바인데 서플라이 프레셔는 10바, 그리고 LPG는 600바인데 50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EGI 엔진의 이제 가스 컨트롤 파트입니다. 가스 컨트롤 블럭이 있고요. 가스가 이 컨트롤 블록으로 들어오면 가스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 커버 쪽에 홀을 뚫어서 파이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홀을 뚫어서 이 보어로 가스 보어로 서플라이 보어로 통해서 가스 인젝션 밸브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LNG 캐리어에 적용되는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의 이제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리퀴드 상태의 LNG는 HP 펌프로 석션을 해서 엔진으로 공급하고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화되는 BOG가 많기 때문에 가스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300바의 컴프레서를 설치를 해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LGI 파트, MELGI 아까 실린더 헤드 파트를 조금 더 크게 놨던데 가스 라인이 파이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 가스 인젝션, 퓨얼 인젝션 밸브, 이제 퓨얼 인젝션 밸브, 가스 인젝션 밸브 그리고 하이드로 어큐뮬레이터 이런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게 가스를 어떻게 아까 10바 혹은 50바로 서플라이 압력을 받아서 뭐 550바, 600바로 공급을 하냐? MELGI 같은 경우는 FBIV라고 해서 퓨얼 부스팅 인젝션 밸브, 그러니까 퓨얼 인젝션 밸브 자체에 부스팅 유닛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0바 내지 50바의 가스를 받으면 여기 퓨얼 부스팅 인젝션 FBIV에서 하이드로 오일을 공급받아서 지금 요구하는 압력까지 엔진에 쏘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LGI의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LGI의 컨셉 시스템 어레인지먼트입니다. 퓨얼 탱크에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조그만한 데이 탱크로 이제 그 가스 퓨얼을 이송을 시킵니다. 액체 상태에. 그리고 LFSS라는 이제 가스 서플라이 유닛 시스템으로 액체 상태로 쭉
와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HFO 버닝을 하는 저희 컨벤셔널 엔진하고 거의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대신 이제 이 가시어스 퓨얼 같은 경우에 온데크에 이제 룰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온데크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엔진룸 안에서는 더블월 파이프를 장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저희 이제 주요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이미 인도가 된, 조선소에서 선박이 인도된 프로젝트들, 그리고 건조 중인 프로젝트들. 메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계약이 된 프로젝트고, 최근 들어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이베르드롤라사 프로젝트가 하나 저희 MEGI 엔진으로 LNG 캐리어가 계약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Mr. Kim. Yeah. So